오늘의 교회가 참 많이 성장하고 많은 크리스천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아마도 이렇게 리더십 여러분들이 이른 새벽부터 어떤 주제를 놓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마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 봤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교회 해외분과위원회에서는 참 많은 걸 이미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금년 2월에 코로나19 목회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방향성에 대한 발표를 완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일정표를 보니까 선교 컨설팅도 또 연말에 플래닝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계신데 왜 새삼 NGO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이문 장로님 말씀 주셨듯 기아대책은 1989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를 돕는 원조 기구로 시작한 그런 국제 구호 단체입니다. 그 이전까지 NGO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기는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혜를 받는 국가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NGO가 들어와 있었고 89년도부터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는 역할을 하는 NGO로 이렇게 기아대책이 출범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은 그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NGO라 하면 구호 개발 사역, Relief and Development Organization을 우리가 NG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NGO라는 단어보다는 NPO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비영리 단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단순 구호 개발이 아니라 선교를 존재의 가치로 삼고 이 구호 개발 활동을 하는 곳 중에 아마도 기아대책이 가장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기아대책의 해외 선교 전략에 대한 말씀을 서로 듣고 또 공유하고 또 저희는 우리 오늘의 교회로부터 배우고 우리 교회는 저희의 사례를 통해서 또 취할 것은 취하는 아마 그런 이유로 기아대책에 이런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슬라이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장표에 있는 핵심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시까지 큰 주제 5가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아 대책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영상과 몇 장의 슬라이드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 기아 대책은 현재 해외 선교를 어떤 전략을 갖고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린 후에 세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닥쳐서 기아 대책은 그럼 미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전략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 온누리 교회가 만들어 나오신 온누리 교회 선교 전략과 기아대책 선교 전략을 잠깐 비교해 보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 파트너로서 기아대책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7시까지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IT 업계에서 33년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또 글로벌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전자로 입사해서 어, 미국 휴렛 패카드 HP라는 회사, 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 또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한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의 한국 지사장을 통틀어서 17년 동안 CEO 생활을 했고 제2의 인생으로 기아대책에서 이 구호 사역을 시작한 지는 이제 올해 7년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저의 7년 동안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아 대책을 간단히 소개하기 위한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걸어온 길. 이제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희망친구 기아 대책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이웃 곁에서 함께 울고 웃는 기아 대책. 그 희망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1989년 세상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때까지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희망친구 기아 대책. 우리는 전 세계 이웃들의 친구가 되고 희망을 전하여 떡과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굶주린 이를 살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기 위해 오늘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국내 아동과 가정, 지역을 위해 기아 대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동체의 시작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이 시급한 위기 가정과 동행합니다. 기아 대책은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과 공동체가 성장 자립하여 또 다른 공동체를 도울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잊혀진 땅에 기대봉사단을 직접 파견해 그들이 가진 자원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듯이 어려운 사람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전하며 영적, 육체적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기아 대책은 인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통일 세대가 될 북한 아동과 공동체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사막화 방지 지원 및 인프라 조성으로 통일 이후를 준비합니다. 기아 대책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통하여 국내외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눔 가게 사업으로 자원의 순환 공유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무역 커피를 재배 유통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소명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복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나눔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섬김의 역할을 더 지혜롭게 해낼 수 있도록 든든한 선교 파트너로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겪는 모든 아이들과 가정, 공동체의 회복. 당신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은 희망친구와 함께 가치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하는 희망친구가 되겠습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 네, 여러분들께서 보셨듯 기아 대책의 미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때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아 대책의 미션입니다. 또 기아 대책이 아동, 가정, 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지역의 자립을 가장 최종 목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아 대책을 얘기할 때에는 VOC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VOC는 비전 오브 커뮤니티라 그래서 공동체의 자립을 이야기를 하는데, VOC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라는 주제를 갖고 기아 대책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미션은 존재의 의미고, 기아 대책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자립해서
기아 대책은 그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이 기아 대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들을 이 기아 대책 봉사단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께서 현장을 들어가실 때에는 엑싯 플랜을 같이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나는 이곳에 들어가서 10년 뒤에 나온다, 15년 뒤에 나온다, 20년 뒤에 나온다라고 하는 엑싯 플랜을 만들고 사역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형태와 조금 다른 구조를 많이 갖고 있지요. 약간 또 선교사님들하고 사고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은 나는 이 나라에 이 국가에 뼈를 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소중한 일 중에 하나지만 기아 대책은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선교사님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마 많은 교회의 지금 전략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에 엑싯 플랜의 플랜을 같이 받은 이후에 파송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파송의 목적은 그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립을 하는 게 파송의 목적이고 단순 그분들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VOC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일을 진행하고 있고 VOC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과 마을의 지도자와 교회가 함께 이 사역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대책은 8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32년의 발자취를 들여다보면 간단하게 주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아대책과 함께 사역해주고 계시는 후원 회원들은 15만 명 정도의 분들이 기아대책에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연간 모금액은 1,5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모금액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NGO 중에서 아마 네 번째 정도에서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사이 정도 규모의 NGO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월드비전이 2천억을 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굿네이버스라든지 기아대책이라든지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이 정도 규모가 이 1,000억을 넘는 정도 규모의 그런 어, NGO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대책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재 협력교회는 4,100개의 교회가 함께 기아대책과 함께 선교 전략을 같이 논의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77개의 시설을 종합복지관으로부터 장애인 복지관, 방과후 학교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48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아대책의 해외 선교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대책의 사역 국가는 말씀드렸듯 48개 국가에 기대봉사단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기아대책 봉사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공식 용어입니다. 이 공식 용어는 저희들이 국가기관의 NGO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소통을 할 때는 선교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 봉사단이라는 말을 쓰고 기대봉사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기대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아대책이라는 말의 준말이고 두 번째는 힘들 때 나한테 기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 기대는 희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대봉사단의 의미는 희망친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아대책에서 48개 나라에서 사역을 진행할 때에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복음화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 개발 지수, 세 번째 빈곤 지수, 네 번째 기아대책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 역량이 기아대책이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이고 국가가 선정된 이후에는 네 단계로 국가를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중점 국가, 그리고 이 중점 국가에는 가급적 기아대책 임직원이 파견이 돼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는 국가이고 전략 지원 국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지속 국가, 네 번째는 이양 및 종료 국가로 나누어서 이 네 개의 국가를 매년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종료해야 될 국가와 이양해야 될 국가를 선정을 해서 엑싯 플랜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8개 국가 중에 현재 아시아에는 14개 국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9개, 또 유럽 국가 CIS 국가에는 7개, 그리고 아프리카에 18개 국가, 아시아에 14개 국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흐름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아시아에 집중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아프리카로 저희들이 사역 국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대봉사단에 대한 말씀을 잠깐은 드렸었습니다. 현재 233가정에 419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대책 선교사님들은 말 그대로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신학을 하신 목회자도 계시고, 또 농업에 관련된 박사, 또는 의료에 관련되신 부분, 또는 뭐 수자원에 대한 분야,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전문인들이 구성이 된 그런 부분이 아마도 교회 구성과 조금 다른 영역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 봉사단이 하고 있는 저희의 선교 전략의 첫 번째가 이 기대 봉사단이라고 하는 이 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 현재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의 해외 선교 전략을 말씀하시라 그러면은 7개의 해외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전략이 바로 사람을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해외 전략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NGO는 현재 대한민국에 기아대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선교 전략이 기대봉사단을 파송하는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선교 전략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사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웨이라고 하는 맨 왼쪽에 보는 통합 정보 시스템은 419명의 기아대책 봉사단과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역지의 모든 정보는 본부와 이 48개 국가가 스마트웨이라고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서 인사, 재무, 사업, 관리의 모든 영역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역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IT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 모든 재무나 사업 관리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결연 플랫폼을 만들어서 과거와 같은 비대면 시대에 후원자 모집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온라인 결연 플랫폼을 통해서 후원자들이 쉽고 간결하게 결연 후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결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이 결연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I am a song이라고 하는 이 최초 기부 오디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아대책의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이제 국내에서 CCM 경연대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초로 국내 기부 글로벌 오디션으로 해서 국내 CCM 경연대회는 물론 해외에서 저희가 돕고 있는 아동들의 CCM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 18개 나라에 102개 팀이 이 CCM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물론 전부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그 영상을 갖고 이렇게 컨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0월 2일 날 우리 통합 측 한소망교회 유영만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한소망교회에서 CBS와 함께 이 최종 결선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선교 전략이라 함은 앞으로 온라인과 디지털 플랫폼을 더 많이 늘려서 이 사역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사역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 선교 전략 사역은 네트워크 협력 사역입니다. 기아대책 혼자만으로 기아대책의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서 하기에는 또 다른 그레이 에리어가 나오기 때문에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국제기구들과 함께 저희들이 전문적인 선교 사역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말라위의 라디오 교육방송 인프라 구축은 코이카를 통해서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를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제3세교 학교 건축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삼성을 통해서 베트남 삼성 희망학교가 현재 5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삼성에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들이 베트남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서 결혼을 해주고 있고, 또 그 현지 직원들의 결혼을 통해서 현지 아동들의 이 일을 기아대책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네트워크 협력 사역은 이 첫 번째로는 정부 기구를 통해서 정부 코이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두 번째는 UN 산하 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월드 푸드 플랜이라든지 또는 UNHCR이라든지 이런, 또는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는 UN 산하 기구를 통해서 함께 선교 전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자간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 사업이라고 하면 유럽에 있는 NGO라든지 또는 캐나다에 있는 NGO라든지 이런 NGO들과 함께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북한에 구충제를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구충제는 캐나다에 있는 NGO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대북 사역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해외 선교 전략은 국내에 있는 교회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그리고 노회, 그리고 교단과 함께 또 선교단체와 함께 선교사를 공동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419분의 선교사들은 전부 대부분이 다 이 기존 교단과의 공동 파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 파송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선교사님들의 이 생활비에 대해서는 기아대책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한 구조일지 모르겠는데요. 기아대책이 파송하는 이 선교사님들은 본인들이 후원교회나 후원인들을 섭외하셔서 본인들의 생활은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에 교단들이 협력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기아대책이 하는 일은 저희들은 사업비만 지원을 합니다. 또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현장에 가장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가급적 사업비로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파송으로 이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는데 4,100개 협력교회에서 대부분 공동 파송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 교회와 후원 이사회 조직을 통해서 지역별로 또 기아대책 후원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함께 지역 공동체를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후원 이사회로는 136개의 후원 이사회를 전국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아까 기아대책 소개 자료 때 1억 이상 후원한 교회의 클럽이 에클레시아 클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에클레시아 클럽으로 가입되어 있는 교회는 133개 교회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파트너십을 맡아서 해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기아대책의 네 번째 선교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교 전략은 서두에 말씀드렸듯 현지 이양과 자립을 목표로 하고 이 선교의 모든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필리핀은 2025년도에 기아대책은 철수를 합니다.
물론 필리핀에 이 도움이 필요 없어서 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저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선교 단체와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고 우리는 오히려 더 취약한 곳으로 선교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5년 전에 2025 필리핀 이 이양 전략을 5년 전부터 수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뒤에는 필리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은 타 지역으로 재배치가 되든지 또는 그분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남아서 필리핀 사역을 계속 하실 분들은 기아대치과의 관계는 종료되지만 필리핀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양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데 대표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훈련 학교 그리고 LD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리더십 데벨롭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지 리더십을 열심히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하는 스태프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저희들이 사역을 종료해도 그것이 계속해서 자립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이양과 자립을 결정할 때에는 최소한 5년 전에 결정을 해서 5년 엑시트 플랜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LG 엠베서더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이 포인트입니다. 보통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LG와 함께하는 LG 엠베서더 프로그램이 하나 특이한 점은 이 프로그램은 현지 공동체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공동체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현지 공동체가 기아 대책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실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현지 공동체가 후원금을 갖고 그들이 시행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포실리테이팅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체크하는데, 어, 국가별로 저희가 보통 한 3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LG의 이제 후원 규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공모를 하게 되면 한 15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경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이 후원 그룹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150개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가나와 스리랑카와 케냐 3개 나라에서 작년에 수행을 했고, 올해는 현재 6개 나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현지인 선교사와 리더십을 강화시켜야지만 저희가 이양과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비자와 언어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에 아마도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고,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지만 그들이 귀국을 하더라도 다시 입국하는 데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또는 이슬람권 국가라든지 이런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에는 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아 대책은 NGO 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저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이 보다 더 취약한 국가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어떻든 현지인들을 많이 키워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이양 이후에도 사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 나와 있는 해외 이주민들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이 나중에 기아대책 파송 선교사가 돼서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미 네팔, 스리랑카 같은 몇몇 국가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필리핀 이양 단체 계약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기아 대책이 이 단순히 돕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기아 대책은 오래전부터 저희가 후원을 해 왔는데 2019 년도에는 브라질 기아 대책을 설립을 해서 수혜 국가에서 앞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국가로 될 수 있도록 브라질 기아 대책을 창립을 했습니다. 이 창립 과정을 저희들이 한국 기아 대책이 지원을 했고, 그래서 지금 브라질 기아 대책은 그동안 과거에 우리나라의 NGO들이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지금 브라질 기아 대책은 브라질에서 브라질 사람들의 모금을 해서 브라질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이양 자립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간다에 있는 소로티 이 아동 센터를 종료하면서 저희들이 자립을 했던 하나의 사례를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 중에 소로티 이 영상을 잠깐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종료를 마무리했는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Edmund. I brought an exciting news for our friends in Korea today. This is a small village in Soroti, Uganda. My village has changed very much since Kiade came to town 10 years ago. What's been happening? Are you curious? Let's find it out. This is our school where the greatest change happened. Through 10 years of child development program, 1,800 children able to study at the school continuously. Years-old Martin studies veterinary science at the university. So ade ka knora tengeng ne ngiso ade patipe ageno ngakirte ne ji Martin bunges do cham o keru nges kede kia ai pede kede tamat jai ko na tenge yalam adongo tai. My life has changed and I'm a changed person. I want to help my village people because animal is very, very important for them. They can sell to get income that they can use for paying their children school fees, also to improve on their lifestyle. They started to EGA program so that the children continuously receive education like Brother Martin. 여성 소득 증대 프로그램은 어린이 결혼 아동들의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스스로 잘 시킬 수 있을 것일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People started coming since early in the morning.
magin ino yaro kiew nada bala nyual. Iso magin ino yaro miyo anyim gida doko yoyot. No one expected the miracle of Soroti, the small town of Uganda. For the past 10 years, our lives have changed, and now we can live on our own. Thank you. Well done. You are so... Bye. Here the church said goodbye to our village. They left for another village that need their helping hands. In a place where you can find Soroti of 10 years ago. A new beginning. 네,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플랜을 세워서 그대로 이양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곳 사역을 하셨던 우간다의 최남우 선교사님은 마유게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처음부터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곳에 수많은 교회를 짓고 소로티에 수많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 그들에게 또 어떤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스스로가 살 수 있도록 또 목회자도 양성을 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그 사례가 될 텐데 정말 언제라도 우리 오늘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런 자립 사례를 보시겠다 그러시면 저희들이 우간다를 연결을 해서 한번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10년이 끝난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떠난 이후에 그곳의 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2년 정도 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사람이 직접 가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계속해서 또 참고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번째 전략은 난민 지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4대 취약계층,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중에서 아마도 나그네는 이 난민들이 오늘날의 이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아 대책이 올해 한국은 89년에 설립이 됐지만 미국은 7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아 대책이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 기아 대책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파트너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간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본부 지부의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아 대책이 50년 전에 시작을 할 때에 베트남 보트 피플을 돕는 것으로 난민 사역을 시작을 해서 저희들은 난민 사역에도 굉장히 많은 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 또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캠프, 또 최근에 이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의 그 위쪽에 있는 국가인 에리트리아의 난민 캠프, 이 3개의 난민 캠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지원 사역은 계속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현재 저희의 전략은 긴급 재난구호입니다. IT 지진이라든지 또는 필리핀 하이엔 태풍 피해라든지 네팔 지진 피해라든지 이런 큰 긴급 재난이 생겨졌을 때에 저희들은 즉시 비즈니스 이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또 IT에 현재 큰 지진이 있지요. 그래서 현재 IT 지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일단 미국 기아 대책이 가장 가깝게 있고 IT의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아 대책은 IT 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아 대책을 통해서 재난 구호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전략이 저희들이 해외 선교 구호 개발 전략입니다. 저희들이 이 전략을 코로나 시대에 쭉 리뷰를 해보면서 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디에 더 좀 우리가 집중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함께 저희가 논의하면서 정리한 기아 대책의 미래 전략은 3개의 미래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어떤 새로운 전략이라기보다는 더 강화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와 함께하는 조직으로 저희들이 더 강화한다. 그래서 교단과 교회가 더 공동 파송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가나안 성도들의 참여와 구제와 선교에 저희들이 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 NGO 비자를 통한 장기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며 나며 할 때에 문제가 없도록 교회와 함께 이런 일을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저희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역시 사람을 보내는 선교 전략은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지인들에게 대해서 이양 전략과 있고 자립 전략이 있지만 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전문인 기대 봉사단으로 파송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 전문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최근에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회에서 은퇴하시는 이 소위 베이비 붐 세대의 훌륭한 전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교수님들이라든지 또는 기술자라든지 이런 그 시니어 전문인 기대 봉사단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또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현지에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역할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지인 또 탈북민에 대한 선교사 양성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복음화한다라는 것에 대한 전략이, 기존까지의 전략은 계속해서 북한을 돕는 것으로 모든 게 집중이 됐었는데, 기아 대책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대학을 다니는 탈북민 신학생 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 신학생들의 꿈을 들어보면 80%는 통일이 되면 내가 가서 선교하겠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꿈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학자금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아 대책이 지금 탈북민 신학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있어서 인원수나 여러 가지는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초임 선교사나 청년 기대봉사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청년 기대봉사단은 청년 중에 이 30살 이하의 청년 중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지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저희들이 매년 20명씩 뽑아서 이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이 사역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명의 청년 기대봉사단을 1년 내지 2년 정도 현지에 파견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명의 소위 청년 선교사님들이시죠. 이분들은 그분들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20명의 이 청년 기대봉사자들의 파송, 항공료 경비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후진 양성을 위해서 도와주고 계신 후원자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심 전략은 역시 자립과 이양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더 강화한다. 현지에 있는 스태프들의 역량을 더 많이 강화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아까 우간다의 마틴의 사례에 보셨듯이 저희들이 32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후원했던 아동들이 사회의 주요층으로 이미 성장을 했고, 주요 요소에서 주요 포지션에서 그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현지에 계신 선교사들
현지인 선교사들을 통한 사역 이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 기아 대책을 얘기할 때는 떡과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먹는 문제와 이런 구제 사역도 함께 하면서 선교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세 번째 미래 전략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현재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것은 22개 나라에서 약 70명이 되는 기아 대책 선교사님들과 스태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그중에 한 사람은 소천을 했고 또 한 분은 두 분은 저희들이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국내로 이송을 했고 이런 지금 혼란의 시기를 저희도 역시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선교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아무래도 또 우리 온누리 교회의 좋은 선교 전략을 통해서도 저희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온누리 선교와 기아대책 선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여러분들의 선교 전략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6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미 선교 전략을 잘 만들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교 전략과 현재 기아대책의 선교 전략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해외 사업 전략이 교회 포스트 코로나 전략에도 많이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아대책은 한국교회의 진정한 선교 파트너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영적 입양을 통한 이 공동체 선교 사역이다. 아동 결연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은 NGO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결연이 교회별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산재되어서 되어 있죠. 그런데 기아대책은 아동 결연을 교회를 통해서 어떤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을 정해서 아동 결연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어떤 한 지역을 도울 수 있고 그 지역을 이양 자립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의 아동 결연 방식은 지역을 정해서 교회가 입양을 하는 형식으로 아동 결연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동 결연이 물론 보통 교육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지역개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기아대책 해외 아동 결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강화 그리고 지역개발에 대한 강화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4만 5천 명 정도의 아동이 결연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여기서 후원을 해서 어떤 센터를 통해서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4만 5천 명의 아동을 굉장히 상세하게 선교사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의 교회하고 함께하는 선교 사역은 이 이웃을 넘기는 지역 선교 사역인데 이것은 국내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목회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청년 기아대책 봉사단을 양성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청년 기아대책 봉사단들이 이제 올해 6기가 출범을 합니다. 지금 5기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100여 명의 이런 선교사 후보자들이 만들어졌고 이들이 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꿈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코이카나 또 이런 어떤 국제기구에 취직하는 친구도 있고 또 기아대책 같은 NGO에 와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목회 사역에 저희들이 집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기아대책의 선교 사역의 핵심은 이 세 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아대책은 선교사수를 통해서 일한다. 앞으로 이양과 자립이 이루어지고 현지인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한국인 선교사들을 전문인으로 많이 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선교의 사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한국 교회와 함께 우리는 모든 사역을 한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진정한 선교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아대책의 이 비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지의 자립과 현지 이양을 목표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아 대책의 선교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언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뵙고 더 많은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문 장로님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선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기아 대책도 아까 우리 온누리 교회도 11월 달에 이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아 대책이 지금 몇몇 교회에 해외 선교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컨설팅도 저희들이 지금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국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또 훌륭한 큰 교회들, 그런 교회 몇몇과 저희들이 같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교회도 있고요. 교회명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역시 NGO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외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영역에 저희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많은 전문인들을 모셔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가 예정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중단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